최근에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님 고소하신 분들, 고발하신 분들 있죠. 그 중에 이제 최교일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나를 고소한. 네. 네네. 그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그 소요 방송 젊은이들 방송에서 한번 실드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최교일 의원이 지금 현재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의혹이 아니라 무마했더만. 네, 그러니까 언론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마 확실. 본인 오리발 이렇게 얘기해야지. 보면은 그런 검사 집단의 그런 식의 어떤 성적인 폭력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잔존한 모양이더라고요. 분위기 들어보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수원 동기들 선후배들이 뭐 여전히 검찰에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상상이 안 돼요.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데 이 최교일이나 여기서 뭐 얘기되던 안택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가집에 가가지고 문상 가서 유부녀를 그것도 임신 중이었대요. 그랬대. 그리고 초임도 아니고 한 7, 8년 된 중견 검사였던가 봐요. 그걸 세상에 상가집에서 막 만지고 막 껴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앞에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는데.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에이씨. 그래서 제가 어제 해당 서검사 와서 인터뷰하면서 막 울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거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검사인데 그런 사람 잡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당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모 그 검사가 인권국장이었다면서요. 기침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권 하는 담당을 하면서 자기가 인권 침해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약자들에게 행사하고 누리고 또 그들의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군대에도 있고 보면 군대에서 여성 부사관, 여성 장교들 성폭행 한 사례가 많잖아요. 보면 동료나 조직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군대. 근데 검찰도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거세하고 발치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공소시효 지났다고 지금 흐지부지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짓 한 사람이 계속 그런 똑같은 짓을 해요, 보니까요. 이 최교일 씨를 내가 지금 내가 언론에 소문을 내주려고 그래야지. 근데 너 뒤졌어 이제. 이 양반이 법률 지원단장이라서 난 그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성남 FC도 프로축구단이고 기업인데 광고를 파는 거예요. 스폰이잖아. 예를 들면 메인 가슴 광고. 그렇죠. 이건 한 3, 40억 갑니다. 싸게는 20억. 어깨 광고. 뭐 한 10억에서 20억. 뭐 백북 뭐 이런 데다가도 한 5억씩 뭐 이렇게 받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 삼성은 수년간 수백억 내잖아. 어마어마한 건 냈죠. 수천억 도 냅니다. 내는데 그 광고를 매출을 한 거예요. 시민구단들이나 프로구단들이 다 그렇게 기업들한테 광고 노출해주고 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기부를 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미르 재단처럼 기부받았다고. 미르가 광고해줬냐고. 아니, 미르가 삼성을 백번호 붙여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광고를. 그래도 수백만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잖아. 근데 이걸 계속 기부라고 우겨요. 그리고 성남 FC는 주인이 성남 시민이야.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에요.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미르 구단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같은 거라고 우겨. 이거 말고 얘는 들 게 많죠.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 한 거고.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게 좀 더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회공헌 해야 되는데 주빌리 은행 그 모금해가지고 수천억 지금 이제 조 단위로까지 서민들 금융 장기 연체 채무 탕감해 주는데 그 홍보해 주는 게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 대표기도 하고 또 성남시에서 뭐 모금해서 많이 탕감을 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차피 지역 기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남에 들어올 때 지역 기여 약정이 돼 있어요. 성남 시유지를 사서 들어왔거든, 거기가. 시유지를 반을 쪼개서 사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혜택을 받고 들어온 기업이에요. 거기 정자역이. 정자역이지. 그러니까 그때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협약을 일부 이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네이버는 좀 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구단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생하다고 좀 그렇고 좀 더 이렇게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근데 주빌리은행 좋잖아요. 수백만의 서민 장기 연체 채무자를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는 주빌리은행을 광고하는 거나 뭐 네이버를 광고하는 관계 없는데 서로 협약해서 주빌리를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3자가 합의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40억을 내는데 39억은 FC가 갖고 1억은 주빌리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1억 받고 메인 광고를 해줄 수는 없잖아. 1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금액대로, 메인으로 받은 거죠. 20억을 받은 거지. 그걸 또 3자 합의했다고 우리가 다 언론에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멋있다고. 그때 언론, 체육계 이런 데서, 이야, 정말 엄청난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고 막 칭찬하고 그랬다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어.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박근혜가 날 가만뒀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억지 쓰는 거지. 또 있어.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요.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금 세탁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40억을 주고 그중에 39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광고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세탁하는 그 자금 세탁 개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세탁을 몰래 하는 거지. 숨기는 거잖아요. 같은 이슈인데 이명박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몰래 하죠, 몰래. 우리는 그건 또 하나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준 대가로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이건 내가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한 얘기인데 네이버가 절반의 땅을 사서 입주를 하고 난 3,000평 남아있는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유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자. 기왕이면 공공청사 질 것도 없고. 근데 기업 유치를 했는데 그 땅값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올려놨어요. 팔라고. 거의 평당 3천만 원 가까이. 옛날에는 되게 싸게 팔았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비싸게 하고 했는데 기업들이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너희들 돈도 많고 한데 다른 데 있는 기업들 관련 기업들 다 모아서 여기다 더 확장해라.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가 사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걸 매각해서 빚도 갚아야 됐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빈 땅을 놔두느니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하다못해 세금도 더 늘어나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되잖아. 그거는 그 대지인데 업무 상업 용지로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업무 상업 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광고를 안 해줘도 허가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게 어떻게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문제는 무식한 국회의원이 했으면 이해해. 무식한 국회의원이 했으면. 그런데 홍준표 변호사잖아. 경남FC 구단주였잖아.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니 본인도 경남FC 후원 거기는 광고도 아니고 후원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후원 5억 받았다 3억 받았다 이게 맨날 언론에다 사진 찍어서 광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어. 광고 매출을 한 거예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검사 출신이잖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면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재명 명의를 공경에 처하게 해보자 라고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멍충이로 생각하지 마라. 너네 그러다 망했다. 그러다 탄핵당했다. 그렇지. 그러다 지금 당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니네들 계속 이 짓 하면 진짜 완벽하게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국민은 촛불 이전의 국민이 아니고 촛불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무장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집단 지성체다. 홍준표가 그렇게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게 안 먹혀요. 3, 40년 전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보면 다 때문에 아는데. 그냥 찾으면 나오는데 계속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 1,800억 시민배당 추진 논란. 왜 하냐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성남시장이고 올해 사업 기획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생긴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본 방침도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사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5,500억은 사실 제가 시장이 안 됐으면 그냥 민간인하고 정치꾼들 몇씩 나눠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뺏었잖아요. 뺏어서 만든 과외 수입이고 그중에서 1,800억 말고 920억, 2,600억 이거는 공원도 만들고 그 터널 다리 그 길도 만들고 했으니까 1,80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자.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작년 초부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하지 않으면 지금 용역도 줘야 되는데 그냥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 처분 방향은 정해야 된다. 뭐 내가 시장을 계속 할지 뭐 그만둘지야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계속 하세요. 아니 계속 하는 사람이 많아 성남에는 뭐 하려고 그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하냐고 성남시장 계속 해달라고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맨 할머니 저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계속 해주면 안 돼? 아니, 방법이 하나 있어. 성남이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지사나 레벨이 같아져요. 레벨이 같아도 그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18만 원, 뭐 가구당 한 6, 70만 원, 이렇게 뭐 팔자고 치는 돈이겠어요. 그러나 제가 꼭 하나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선거 잘하면, 정치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다가 지금 벼락 많이 맞잖아, 지금 우리가. 잘못 뽑고 사실은 감시 안 하고 방치해놨더니 IMF 오게 만들고 말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거지 됐잖아요. 자다가 벼락 맞은 거거든? 근데 잘해놨더니 감시 좀 잘했더니 관심 가졌더니 자다 보니까 진짜 떡이 생겼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대리인을 잘 뽑고 잘 감시하고 책임을 잘 묻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증거 중에 가장 좋은 게 현금이 생기는 게 현금이요. 최고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금. 근데 그것도 뭐 지역화표를 주면 받는 사람도 좋아. 동네 뭐 재래시장도 좋아. 경제 살아서 또 좋아. 맞습니다. 많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아. 지역화폐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 이제 뻗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복귀왕 시장 이야기할 때 100원 택시가 지금 전국의 정책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분야의 복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시조급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애는 안 하던 일을 자꾸 저지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정치와 행정을 구분을 하라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건 행정이고요.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정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행정입니다. 저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행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길이 있으면 저는 만들어내잖아요. 청년배당, 기본소득 앞으로 해야지. 근데 제도로는 없죠. 예를 들면 불로소득을 걷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이거 추미애 대표가 한 지대이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 공짜로 생기는 수익을 특정인이 또는 특정 그룹이 독점합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도로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 돼 있어. 이 특정 계층 중에 누가 가질까를 결정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어디 개발을 하면 누가 먹을 거냐. 그걸 왜 누가 먹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는 권한의 기초에서 생긴 특별한 이익, 불로소득, 누군가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생긴 거, 이건 다 환수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갖고 각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라. 그게 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은 대한민국에 소위 부를 쌓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그만큼 쌓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동산 투기, 특혜, 노동착취 이런 걸로 남의 거 뺏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을 뺐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뺐거나 약자의 것을 뺏어서 다 부를 만들었지. 지가 노력해서 지 노력의 결과만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없앨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길이니까.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류의 과제입니다. 시대의 과제도 아니고. 이 인류의 과제를 성남만이 아니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나 예를 들면 국제기구들도 관심 갖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불평등에서 진짜 심각한 인류의 과제다. 예, 우리도 필요하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청년 배당이고 그게 저는 시민 배당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도 경기도민 배당하고 국가는 국민 배당을 하면 드디어 기본소득의 나라가 되는 거지. 경기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요즘에 그 남경필 지사와의 브로맨스가 대단하시대요. 두 사람만 마치 선거에 출마할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하고